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당선이 된 거, 그리고 여러 가지 공약들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 바로 할 수 있는 것과 바로 할 수 없는 것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공약 중에 가장 먼저 할 거가 다주택자 중과 배제인데, 이걸 과연 했을 때 시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보면 결국에는 표원은 양도세 중과잖아요. 양도세 중과 유예잖아요. 근데 양도세 때문에 파는 사람보다는 보유세 때문에 파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진짜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다 내놓고, 지금 나 살아야 되니까, 죽겠으니까 다 내놓고 주택 하나만 끌어안고 갈 수 있는 장이냐, 아니면 지금 다른 요인들, 뭐 인플레이션이라던가 뭐 다른 국제 정세나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봤을 때 내 자산을 지키는 것이 더 유리한 측면이라고 판단하느냐, 이 두 가지로 좀 나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호자잖아요, 지금. 자, 그랬을 때 어차피 6월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텐데, 6월이 지나게 되면 보유세를 한 번 더 내야 돼요. 어차피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활용할 거라면 6월 전에 팔아야 이 사람들은 한 번 더 낼 보유세를 세이브하기 때문에 더 유리합니다. 양도세건 보유세건 두 개를 최대로 아낄 수 있는 시간은 딱 보름 정도의 시간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내놔야 될까요? 지금부터 내놔야 돼요. 지금부터 내놔야지 됩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 됐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99%는 한다 이거예요. 근데 1%가 부족하잖아. 확정돼서 발표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행령이 딱 나왔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내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 우왕좌왕할 시기예요, 지금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때 6월 전에가 물건이 어느 정도 유통 물량이 나올 거지만 그 이후에는 또 어느 정도 관망세를 가져가면서 물건을 내놓을 거예요. 사실 이런 한시적인 양도세 유예가 있으면 가장 물건이 싸게 시장에 깔리는 시기는 바로 그 직전이 끝나기 직전. 그러면 결국에는 내년 1월부터 5월 그 정도의 물건이 조금 나올 시기고, 그 전에 올해는 이 시기가 지나면 다른 포지션이 돼요. 아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물건을 내놓을까, 그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싸게 내놓을지 비싸게 내놓을지 그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이거는 저는 한 입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와 1주택자, 무주택자 입장에서 다 고려하고 어떤 게 제일 나을지를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여전히 국회 통과해야 되는 게 있어요. 취득세 중과. 투자 수요가 쉽게 붙을 수 있는 장이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실수요 장세로 갈 거란 말이죠. 취득세 중과는 그대로 갈 거고, 이거는 국회 통과해야 되니까. 자, 그렇게 봤을 때 결국에는 이 취득세 중과라는 요소 하나가 다주택자의 움직임도 굉장히 축소시키고 쉽게 못 움직이게 할 거고, 판매하는 것도 매도하고 뭔가를 사야 되는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저앉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매수자 입장에서도 이게 지나게 되면은 뭐 입주 가능한 물량이 좋으니까 더 비싸게 주고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최저가로 사기는 이제 어려워질 거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은 양도세 중과 유예는 이미 예고가 됐죠.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근데 왜 2년이 아니고 1년만 하는 거지 대체? 근데 지금 여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다주택자가 많아요, 무주택 1주택자가 많아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거는 대통령으로 얼마든지 연장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눈치 보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시그널을 좀 길게 줬어야만 좀 더 심리적인 그 영향을 주면서 시중의 물량을 좀 더 풀 수 있게끔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좀 시간이 짧다. 우왕좌왕 하다가 끝날 수도 있다. 장특공제. 전에 양도세 중과 있기 전에는 장특공제 받았어요. 그래서 최대 30%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과세 어차피 차익 많았을 때 그 금액 계산해도 1년에 2% 계산해서 최대 이제 15년 이상 이제 3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까지 더하면은 좀 더 많이 아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 붙어가지고 이득을 볼 수 있는 단지들은 그동안 좀 덜 오르고, 그리고 좀 오래된 내용연수나 소형주택들, 이런 애들이 이것까지 붙였을 때 세금 효과도 좀 크게 보고 할 수가 있죠. 내야 되는 세금이 적어 보이는 거지. 착시 효과예요, 어떻게 보면. 장기 보유 물건을 양도할 경우 세금의 그 양도세 중과 이번에 그 유예 발표 전과 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 보유한 물건일 경우.
그러니까 결국에 얘기하자면 이번 양도세 유예 조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많이 오른 단지보다는 적게 오른 단지가, 그리고 산지 얼마 안 된 단지보다는 오래 가지고 있는 단지가 시장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 장기 보유자는 보유주택 중에 하위 주택을 정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집중해야 되는 거는 1년보다 이 6월 1일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 1일 이전에 급매로 나올 수 있는 물건들, 과연 6월 1일 전에 급매로 파는 사람들은 누굴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일단 매물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특히 6월 이전에 늘어날 거예요. 보일 겁니다, 눈에. 특히 서울 뭐 외곽 지역, 뭐 노도가, 금강구 이런데 보일 거예요. 자, 근데 이 물건들이 입주가 가능한 상태의 물건이 아니라 다주택자 매물이고 임대가 껴져 있는 물량이 나올 것이라는 거. 그래서 매수하는 입장에서 준비할 때는 임대가 껴져 있는 걸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준비를,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고 자금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최선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지역 볼 때 매매가를 보기보다는 매매와 전세 가격을 비교해보고 들어가는 실제 투자금으로 지도를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에 맞는, 자본에 맞는 지역 섹터를 두세 군데 정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미 다주택자의 과반은 절세 세팅이 끝났습니다. 증여와 임대사업자 활용했고 명의도 뭐 손가락, 발가락, 친척까지 다 썼어요, 지금. 이번 다주택자 중과 유예에 누가 많이 내놓느냐, 그리고 누가 좀 괜찮은 매물을 내놓느냐, 그걸 봤을 때 3개 이상인 다주택자이고 장기 보유하신 분들이 내놔야 되는데 그분들은 우량한 매물들이 안 나와요, 아예. 그나마 우량한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거는 2주택자들이 내놓는 물건입니다. 주택을 하나로 줄이면서 보유세를 줄이고. 그래서 2주택자 지금 얘기 드렸어요. 2주택자 보유세를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1주택자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공시가 낮은 물건으로 세팅을 하게 되면 대폭 보유세 또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과표가 낮아지니까. 자, 그리고 아까 언급드렸던 중요한 부분, 세금의 기준 6월 1일 전, 이때가 가격 경쟁이 가장 큰 시기입니다. 특히 세금에 제일 민감하고 부동산의 경력이 가장 적은 게 2주택자죠. 3주택자보다는 2주택자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보다는 활용하려고 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들이 경쟁하면서 중가 압력을 줄 겁니다. 중가 단지에. 그래서 세금 반영한 가격으로 올리거나 아까 말했던 8월부터 도래하는 이 전월세 가격 상승세와 또 계약갱신권이 끝난 물건들이 나오면서 또 혼돈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래서 임차가 뺀 이후에 입주 가능하게 해서 재값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주택자 유예를 했을 때 오히려 중가와 고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다렸는데 여기서 나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물량이 안 나와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거예요. 자, 그럼 다주택자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이번에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자, 중과 피해서 지금 양도세에 지금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보유세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번 중과 유예는 이익 실현의 시기가 아니라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좀 더 최신 트렌드에 맞게 최적화할 수 있는 타이밍일 뿐이다. 자, 아직은 주택수 기반이고 과세 체계가 주택수로 따라서 세금을 많이 내니까 주택수 기반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가 유리하느냐? 수를 줄이고 우량 자산으로 변경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 중에서 좀 더 용기 있는 분은 12% 때려 맞아도 좀 우량한 자산으로 갈아탈 거예요. 자, 그래서 취득세 중과를 좀 고려하고 여러 가지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할 수 있는 선택은 뭐냐면 비주택, 빌딩 사거나 아니면 뭐 상가, 좋은 상가를 산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했지 그 우량한 주택, 상위 주택으로 좀 내가 사야겠다. 한남 뉴타운이나 이런 공시가는 낮고 그리고 미래가치 높은 거 그런 걸로 살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대다수는 취득세 중과 때문에 어차피 팔아서 이익 실현해봐야 또 취득세 중과를 때려 맞으니까. 그리고 사람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불확실성 할 때 먼저 나가지 못해요. 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또 나오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양극화는 더 심하게 벌어질 거예요. 다주택자 유예 때문에, 중과 유예 때문에. 그래서 상위 입지, 상위 단지는 이번에 완화를 해봐야 세일은 기대하기 어렵다. 자, 그래서 일단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다주택자는 이러기도 어렵고 저러기도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보자고요. 중저가 단지가 2주택자 때문에 중가, 그리고 다주택자들 때문에 저가, 이 단지들이 매물 유통 물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이 단지의 세일을 노리시는 것이 가장 좋다. 자, 어디가 세일할 곳인지 미리 알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드릴게요. 2018년, 19년으로 여러분들을 돌아가서 봐야 돼요. 주택들을. 자, 당시 18년, 19년, 정확히 18년 때 물건을 봐야 돼요. 18년, 당시 전세가율 높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섹터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소형 구축을 봐야지. 그래서 한 지역보다는 여러 지역을 준비하고 체크하셔야 되고, 자, 서울보다는 경기, 인천이 훨씬 많이 나올 겁니다. 아파트보다 빌라 오피스텔들이 투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던지는 것도 사람들이 아파트를 남겨놓지 오피스텔이고 빌라를 갖고 있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생각보다 물량이 많아질 거라는 기대를 좀 버리시고, 오히려 이제 오피스텔 시장하고 빌라 시장은 지역에 따라서 좀 투자금이 정말 극도로 적어지는 시기가 다시 한번 올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알아두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파트보다 빌라와 오피스텔이 이번 기회에 더 많이 물건이 내놔질 겁니다. 자, 이거는 이 긴 시간 동안 17년부터 지금 시간을 보면은 딱 기간 나오죠. 2018년 임대사업자가 가장 많이 등록된 데가 언제냐. 2018년 그리고 거의 19년 가까울 때. 그러니까 2018년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거고, 그때 당시에 투자가 정말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세가율 제가 보라고 했어요. 2018년의 전세가율입니다. 이때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뭐 강북구, 노도각 나오고, 근데 생각보다 노원구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강북구가 세고, 도봉구 전세가율 높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성북구가 높죠. 성북구도 베스트고, 중랑구 높습니다. 그리고 구금관 이렇게 전세가율 높아요. 이런 데가 실제로 서울에 이때 당시만 해도 뭐 크게 올랐다 미쳤다 이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투자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소액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 보는 전세가율을 왜 알려드리냐면, 높은 전세가율의 의미는 뭐냐면 그 해당 지역은 현재 가치가 높다라는 거예요. 매매보다 현재 가치가 높다. 그래서 미래 가치보다는 현재 가치. 그러니까 임차 수요 강성이 세다. 실수요자 강세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들 지역의 공통적인 특징이 또 뭐냐면 전세 가격이 지금도 20평대랑 30평대랑 큰 차이가 안 나요. 18년, 19년 갭 투자 수요가 많이 진입한 성지가 어디였냐. 이거를 체크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저렴하게 이번 완화책이 나왔을 때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는 지역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율과 또 갭 투자를 했던 지역, 그리고 앞으로도 현재 가치가 높아서 안정적인 거주와 인플레 방어가 될 수 있는 자리가 어딘지, 그거를 여러분들 체크하고 진입하시면 좋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데는 어디냐? 성북구예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건 제가 자료를 드릴 겁니다. 자, 성북구인데 여기 기름뉴타운 지역 보면은 이제 현재 센터피스나 클라시아까지 이렇게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 외의 단지들 보면은 이제 2000년대부터 계속 꾸준히 지어진 동네예요. 아직까지는 지금 호가가 높다라는 얘기예요. 가격이 현재 가치보다는 높아. 그러니까 여기가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은 아니라는 거죠. 가격은 높고 사실 뒤따라서 올 수 있는 후행적인 개발 호재나 이런 건 좀 약한 그런 지역이에요. 물론 이게 베스트는 아니에요. 성북구에 3억 가지고 투자하는 게. 하지만 이번 양도세 유예가 되게 돼서 이쪽 지역 보면 저는 여기가 어느 정도의 압력을 받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여기가 중가 정도, 중저가 사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소형과 구축 같은 경우 지금 3억이 아닌 더 적은 금액으로도 들어갈 수 있게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기름역 바로 옆에 또 초고층으로 해서 신월곡 아파트가 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관리 처분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있어요. 거기도 프리미엄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덩어리가 좀 세서 그렇지.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 상황에서 다주택자 중과 완화에 좀 어느 정도 투자금을 낮춰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6월이 지나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현재 임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없으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임차 공급 물량이 지금은 어떠한 정책이 와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6월일까요? 우리가 전세, 월세 살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새로운 집 구할 때 언제부터 움직이죠? 2달 전부터 움직이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럼 6월이에요, 6월 딱. 네. 그때부터 기존 갱신 임차 수요는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럼 임차 금액은 불안정한 기류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전월세 가격이 임차 입법이 처음 도입됐을 때처럼 큰 폭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승하게 될 겁니다. 물량이 없기 때문에. 3기 신도시가 입주하면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입주 물량이 생기기 전까지 임차 금액 조정은 어렵습니다. 거주비 방어는 금리 인상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기회를 잘 살려서 준비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준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더더군다나 더 중요합니다. 왜? 임대 껴진 물건들이 나올 거니까. 투자를 내가 이번 장을 이용해서 할 거냐, 거주를 할 거냐, 잘 잡아야 돼요. 자, 실거주 목적이시라면 아까도 말했지만 소형, 구축, 그리고 이번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자리, 갭이 작은 지역, 상위 최대한 될 수 있을수록 상위 입지를 선택하는 게 이번 양도세 유예, 중과 유예를 잘 활용하는 방법. 투자 목적은 다주택자 유예 이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 어딘가 생각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잊어버리셔야 돼. 자, 이번 양도세 유예 때 나오는 그 최저가 세일 기간에는 거주 목적으로 접근해야만 큰 성과가 있을 겁니다. 투자 목적으로 보면 안 풀릴 거예요. 자, 투자 목적 물건들은 이번 양도세 유예 영향을 덜 받는다. 이거를 정확히 알아두시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거주할 목적으로 사놓는다. 이 생각으로. 뭐 거주할 때 갈아타기도 미리 전세 끼고 사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입장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저가 단지거나 아니면 무주택자다. 그러면은 저가로 올라오던가 중가까지 올라오는 단계로 활용하라는 거지. 자, 그래서 투자는 잠재력에 하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소액으로 움직이려면은 차후에 제가 항상 이야기지만 지금 아파트에 투자하거나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물건에 투자하거나 아파트랑 비슷한 물건에 투자하거나 셋 중에 하나예요. 소액으로 만약에 움직인다. 내가 지금 1억 가지고 움직일 거다. 3억 이상으로 움직이기가 어렵다. 그런 분은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요건, 법정 요건이죠. 노후도. 그리고 이사 대책은 노후도가 안 되는데도 지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밀집 지역이 좀 광범하다. 예, 빌라촌 이게 좀 노후지는 아니어도 조금 위에 시설이 있거나 애매한 지역들 있죠. 그런 데는 노후도가 안 돼도 지정해 주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이거를 살 때도 또 그것도 있어. 아파트만 생각하고 투자하지 마세요. 지금 아파트까지 가는 시간이 정말 길게 갑니다. 무조건 15년 이상 보셔야 돼요. 지금 사면. 자, 어쨌든 지금 소액으로 움직이려면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요건과 자리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거는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재개발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아파트까지 장기간 소요되지만 지위 양도가 재건축보다 길기 때문에 재개발은 투자 장점이 많다. 그래서 다른 사이드로 봤을 때 신규 입주 물량 만들려면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돼요. 지금 이 정비사업에 대해서 그 니즈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왜? 전에 박근혜 정부 때 택지 개발 안 했죠. 그리고 박원순 시장 쭉 있으면서 재개발 단 한 건도 신규 주장 안 해줬죠. 해제만 많이 됐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발생할 거냐, 거기를 예측하고 여러분들이 베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재개발 스타들이 나올 거예요. 지역들이. 여기 나오고 저기 나오고. 여러분 생각도 못했던. 자,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스타가 될 수 있는 재개발 지역들, 요거를 찾아내는 게 지금으로서는 여러분들 인력밖에 없다라면 요거밖에 없어요. 지금 아파트 찾을 때가 아니에요. 인력 가지고. 모든 투자 수요들이 좋아할 수 있는 자리도 좋지만 앞으로 떠오를 수 있는 라이징 스타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작은 돈으로 임한다면, 시장에 임한다면 어떻게 보면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 다 이렇게 아울러서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자라면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실거주를 생각한다면 6월 이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도하는 입장이라면 정말 난 이걸 팔아도 돼. 어느 때도 팔아야 돼. 그냥 양도세 중간만 빼면 난 팔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제 물건을 미리 내놓으시는 게 좋아요. 다만 이번 기회에 정말 좀 중가 단지 정도는 돼야 된다. 난 서울에 뭐 노도강의 소형 구축 말고 조금 성북구 동대문군 와야지 생각하는 분이라면 2주택자가 내놓는 지역들 찾아서 접근하면 좋다. 그리고 더불어서 투자자라면, 투자를 원한다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이라면 이번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신경 쓰지 말고 내 원래 투자 목적에 맞게끔만 노력해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결국 거주 목적에 있는 사람만 이번 다주택자 유예 중과의 효과를 기대해 봐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은 아까 제가 이제 초기 재개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스타 지역들을 몇 군데를 좀 뽑아와서 그런 지역들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초기 재개발 라이징 스타를 찾고 싶으면 어떤 요건들을 갖춘 지역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또 지역 얘기하고 뭐 또 지도 그리면서 얘기하면 여러분 재밌어 하잖아요. 요건 재미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재밌게 좀 여러분들 영화 보듯이 보시라고, 이분은 좀 실제 현장에서 계신 공인중개사, 법인 계신 분을 모셔가지고 지역 설명해 주실 거예요. 보시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